어쨌든 자 이제 시작을 해보죠. 움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으로라는 소설을 쓴 그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글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잘 정리해놨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잘 설명돼 있어요. 그죠? 저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 실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나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응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겠죠. 뭐 내용들을 쭉 보시면 꼭 다 뭐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저런 특히 뭐 말다운표를 적게 사용해라 뭐 이런 거라든가 일반화하지 마라 또는 뭐 외국어는 멋진 스타일을 만들지 않는다 인용을 줄여라 과잉 설명하지 마라 등등등등등 이 얘기는 지금까지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 글쓰기에 당연한 얘기고요. 너무 자주 문단을 나누지 마라. 근데 이거는 당연하지 않아요. 지금 온라인에서는 문단 나누기를 문단의 성격과 상관없이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독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문학자들이나 이게 그 언어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런 문단 나누기에 대한 그 강박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두툼한 글쓰기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다가도 두툼한 막 그 몇 줄짜리 문단을 보실 때 이 문단 안에 문단 나누기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 전문단과 후문단의 그 성격을 가로짓는 또는 사례를 얘기하는 또는 그 부연 설명을 하는 또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혀 가독성이 없거든요. 온라인에서 모니터로 읽는 글에서는 그런 문단 나누기가 별로 없는 문단 나누기가 자주 돼 있지 않으면 가독성이 흐려져서 오히려 글 흐름을 방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경우에 있어서 보면 잘 쓰는 법이라고 해도 움베르토 에코가 얘기하는 잘 쓰는 법은 원고지나 책이나 글 활자화되기 위한 방법이죠. 디지털화되기 위한 방법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독하고 튀어야지 잘 써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쓴 글이다고 생각하는 글보다는 독한 글이 머리에 남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원래 그렇습니다.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신문도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면 이상하게 야한 사진만 머리에 남습니다. 독한 사진, 비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남아요. 뜨는 기사에는 패턴이 존재를 하죠.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거, 뭐 백발백중입니다. 특히나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을 만한 대상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평하는 글, 또는 거꾸로 비평이나 비판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 이런 것들은 계속 회자되면서 서로 물고 물리면서 사람들한테 회자되죠. 예를 들면 디워 사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디워 심형래의 그 디워 사례를 진중권 아저씨가 건드렸단 말이에요. 김규영 아저씨가 또 건드립니다. 변희자가 또 건드리죠. 또 누가 건드려? 계속 건드려. 자기네들끼리 건드려요. 근데 딱 따지고 보면 그 영화 봤으면 됐지. 그죠? 그 영화 봤으면 됐지. 굳이 그걸 무슨 미학적인 관점에서 무슨 산업적인 관점에서 왜 분석하고 앉아있어요? 온라인이라는 특성 자체가 그런 사소한 담론에 매몰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독한 글이 자꾸 살아남게 되죠. 누구나 아는 유명한 대상에 대한 글만 살아남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지난 천안함 때 천안함 사태가 일어났는데 제가 사람들의 관심사가 얼마나 그 정부가 생각하는 관심사가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이트를 하나 보여줬어요. 사이트는 다음 사이트를 보여줬고요. 천안함과 김연아에 대해서 트래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김연아랑 천안함이 조금 많이 가라앉았으니까 G20과 박지성 선수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자, 파란 게 G20이에요.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지켜보는 그 행사죠. 그나마
최근 들어서야 잠깐 반짝한 거죠. 네. 박지성 선수는 뭐 몇 배나 많이 검색됩니다. 사람들한테는 누구나 안다고 생각하는 지식보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고 생각하는 인물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네. 저런 인물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소재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성 매체에 반발하거나 조소하는 글, 비아냥거리는 글 또는 반박하는 글, 뭐 그 흠집을 잡는 글, 뭐 이런 것들은 뭐 역대로 계속 그 유명한 글이에요. 왜냐하면 기성 언론들이 갖고 있는 뭔가 그 범주가 있거든요. 객관화에 대한 범주 또는 전문성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는데 그것들을 여지없이 깨버리면 뭔가 같은 등급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보다 좀 떨어지게 되는 그 자체를 끌어내리게 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죠. 이 거꾸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발휘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공격해서 그 논란을 가시화시키기 시작하려면 반드시 그 논란의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거 잘하는 사람이 변희재입니다. 그죠? 진보 쪽의 농객 하나를 잡아서 끌어내리죠. 자기 쪽으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자기를 올라가요. 그런 거는 되게 쉽습니다. 말꼬리 잡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요. 사람은 말 실수라는 게 있고 글 내용에 맥락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글이 없어요. 그래서 다 꼬투리 잡으면 다 꼬투리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거는 뭐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특정한 분야에 유명한 사람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상위에 있는 층위에 있는 사람과 논쟁을 벌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이 대꾸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 사람과 동급이 되거나 그 사람을 내 단계로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글쟁이들의 아주 전형적인 비법들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오는 대부분의 글들이 누구나 아는 권력 집단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죠. 자, 이게 무슨 국민을 위한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전략적인 마인드로는 꽝이죠. 국민을 위한 목소리라기보다는 신문사 자체가 권력 집단화 되는 과정에서 권력 집단과 함께 레벨을 맞추기 위한 비판과 비난, 비평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비평을 수행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온라인 글쓰기의 특별한 팁 같은 겁니다. 또 어쨌든 이제 정연한 논리 정연한 글들은 뭐 화제가 되죠. 새롭거나 신기한 소식을 전달하는 글은 여전히 관심사가 있고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잘 정리한 글은요, 싶은 경우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IT 바닥에 있다고 해서 저쪽 스포츠 바닥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그 뭐죠? 쇼트트랙에 그 파볼이 존재한다.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 모르는 얘기를 그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 꺼내면 그게 화제가 되죠. 근데 아무도 관심 없는 지금 현재 하계 그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파벌 그 스피드 스케이팅의 파벌 문제를 꺼내면 관심이 없어요. 자, 이런 시류를 잘 타는 게 중요하겠죠. 구체적인 개인 경험을 적은 것들 이런 것들은 디테일에 강해지겠죠. 그다음에 해외 소식을 전하는 글들은 뭐 여전히 관심 있습니다. 자,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라는 거는 사실은 좀 더 강하게 소리쳐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식의 글쓰기라는 거는 좀 점잖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 자체가 뭘까 그 차분한 가운데 생각할 거리를 줬어요. 왜냐하면 대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오늘 사설을 냈으면 그 사설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그 지면에서 반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온라인에서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죠. 저기 강용석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한번 했어요. 강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하고 난 그 보도가 나온 지 단 9시간 만에 한나라당이 의원 제명 결정을 내립니다. 이건 뭐 사설이 나오고 뭐 어디 해설이 나오고 뭐 추가 취재가 나오고 할 여지가 없는 거죠. 24시간도 짧은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막 사람들한테 주목받으려고 하고 하는 과정이 지금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디지털 스토리텔링 또는 그 디지털 쪽의 글쓰기 강좌를 듣는
그 언론사 기자들도 대부분 이런 식의 기대감 같은 걸 갖고 있어요. 자기가 그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라가는 그 장면을 상상하는 거죠. 사실은 무대에선 나를 전시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를 띄우는 행위이다. 실시간 검색어. 요거 사실 아니죠. 합성입니다. 내 글을 띄우는 행위다라는 얘기하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풍부해야겠죠. 당연히.